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우리가 미워한 눈보라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당신의 웨딩 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워서 춤추는 웨딩 드레스는 레몬 향기였다오.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어서 우리가 미워한 눈보라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왕왕왕왕. 오늘 낮에 이 기절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이제와 생각하니까 사랑이었고, 우리가 미워한 눈보라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다. 이 기절이 생각이 나더라고, 낮에. 그래서 그 한상일 선생님의 웨딩드레스, 그 노래가 좀 부르기가 조금 어려워서 잘 안 불러보았는데 오늘 그 기절이 생각이 나서 오늘 좀 몇 번 불러봤어요.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어서 우리가 미워한 비바람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요 기절이 좋더라고. 아유, 그분도 올해가 이제 82인데 많이 건강하게. 참 그분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앤디 윌리엄스 목소리하고도 좀 비슷하고. 그분 노래가 세월이 가면 이 노래도 참 잘 부르시더라고.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사랑한단 말 한마디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 위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많아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잊혀져도 그대를 사랑하오.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안아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잊혀져도 그대를 사랑하오. 2022년 2월 16일 수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12시가 조금 지났고 영상 기록을 잠깐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제가 2월 15일 화요일이었는데 아마 이제 2월 16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한 20일 뒤에는 허경영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시대가 활짝 열리죠. 열리기고 20일 전에 있었던 일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2월 15일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12시에 낮 12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제 출정식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자 TV 토론에 총재님께서 못 나가게 된 거기에 대해서 이번 대선은 원천무효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고 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에서 내가 이제 제일 흥미있고 또 귀에 탁 박히는 이야기가 만병통치 허경영이라더라고. 만병통치 허경영.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을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사람의 이제 모든 병을 다 만병을 다 치료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 문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안보, 외교, 국방 이 모든 문제를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허경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막판에 가서는 반드시 이번에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이 온갖 잘못되어 있는 이 제도들을 전부 다 이제 뜯어고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힘을 얻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매일 신문인가 매일 신문에 이제 가셔가지고 거기서 무슨 하여튼 매일 신문사에도 무슨 TV가 있는가 봐요. 유튜브 TV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이제 대담을 하셨습니다. 대담하시는 걸 끝까지 다 보죠. 그 대담은 이제 그 중계를 하는 게 아니고 녹화용이니까 그 내용은 조금 듣다가 이렇게 말았는데 오늘 가실 때도 이제 최 실장님을 항상 데리고 가시니까 참 최 실장님이 고맙죠. 우리로 봐서는 참 고마우신 분 아닙니까? 허경영 신인님을 항상 옆에서 이렇게 보좌를 하시고 모든 것을 잡다한 것을 전부 다 수발을 드는 그런 분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언론 그리고 이제 오늘 총재님께서 하신 오늘이 아니고 2월 15일 날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KBS 방송에 가서 이제
녹화는 이미 해놓으신 것 같아요. 20분짜리. 그러니까 10억 들여가지고 20분간 노는 것을, 그것을 방송을 언제 하느냐. 이제 이게인데 아마 다음 주 22일 이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16일이고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 그거 이제 내 보내주는 그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이제 총재님께서 내 보내시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총재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이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왜 웨딩드레스를 내가 부르게 됐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 우리를 울렸던 지난날도 이제와 생각하니, 우리를 울렸던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미워한 눈보라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다.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우리가 미워한 눈보라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왕왕왕왕. 당신의 웨딩 드레스는 이렇게 나가는데 그 한상일 선생님께서 그렇게 좋은 노래를 만드셨는데 왜 이혼을 하셨는지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울렸던 그 비바람, 그리고 우리가 미워한 눈보라가 뭐냐? 그게 언론이잖아. 언론에서 말이에요. 그 참 2021년 12월 달에 3위를 한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안철수보다도 월등히 허경영 총재님이 앞질렀어요. 심상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후보를 계속 이렇게 이제 3위한 후보를 여론조사에 계속 넣었더라면은 지금은 한 80%의 이제 지지가 올라갔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빼버렸으니까 우리를 울렸던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내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분노하니까 그 관악 선거관리 사무실에 이제 가서 이제 차가 돌진해가지고 뭐 휘발유를 들고 갔잖아요. 그리고 분신 자살을 하려고 간 사람도 거기 있고, 또 그 항의를 이제 하다가 경찰서에서 하룻밤 이렇게 뭐 수갑을 채워가지고 체포구금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잔 사람도 우리 박경아님이라고 있었고, 또 SBS 앞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고 또 SBS 건너편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3.3 정책 전단지도 뿌리기도 하고, 이것이 전부 다 우리를 울린 일이라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우리가 미워한 눈보라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당신의 웨딩 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워서 춤추는 웨딩 드레스는 레몬 향기였다오. 그래서 이제 KBS에서 나가시기도 하고, 또 이제 종방에도 몇 번 나가시는가 봐요. 종방에서 나가시가지고도 이제 총재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양껏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아무래도 KBS에 비해서는 종방은 조금 더 가격이 좀 더 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을 봐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총재님께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내를 뺨으로써 내가 이렇게 사자 토론에도 못 나가게 돼가지고 지금 마음 부득이 이렇게 여기서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 하면은 사람 마음은 민심은 천심이고 또 사람의 마음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올려줌으로써 그것이 결국 가서는 이제 당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허리케인의 하나의 바람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봅니다. 당선이야 되어 있죠. 내가 하다시피. 그러니까 언론을 보면은 그 뭐 언론에서는 계속 안철수, 윤석열 그 두 사람 또 이재명, 윤철수,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요래 이제 그 위주로 이제 보내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안철수를 이렇게 1번, 2번을 주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식으로 몰아가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이때까지는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유튜브가 워낙 발달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유튜브와 기존 언론사 간의 이제 싸움에서 유튜브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내가 숱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운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지금 일반 사람들로 볼 때는 지지율이 어제 보니까 1%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1.2% 나와가지고 참 기분이 이제 사기가 떨어지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기야 노무현도 1%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지미 모랄레스라고 과테말라의 지미 모랄레스도 처음에는 지지율이 아주 낮았어요. 1, 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람을 타고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 바람을 싹싹싹 타고 말이야. 내님 이름은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하여튼 바람을 쌀쌀 타가지고 지미 모랄레스가 과테말라에서 코미디언인데 이제 당선이 되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지미 모렐라스 같은 과테말라의 지미 모렐라스 같은 사람이 당선이 되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우크라이나의 블라디미르 이제 젤렌스키 이런 사람들도 원래 정치인은 아니었거든요. 외곽에서 되는 거죠. 필리핀의 두테르테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당선이 되는 그런 추세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도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당선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의 트럼프, 그게 이제 허경영이니까, 한국의 트럼프가 허경영이니까 이분이 이제 당선되는 그런 이제 정치권이 아니고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래서 당선될 수밖에 없죠. 기존 언론에서야 때리고 CNN 같은 데는 92%가 힐러리가 된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되기는 멀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론이 얼마나 그 개혁을 해야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개혁을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검찰 개혁 참 진짜 검찰 개혁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거 이제 한 22일간 이제 우리가 플래카드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서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정말 실명을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어떤 후보 얼굴을 볼 때마다 참 괴로워요. 괴롭다고. 살이 피둥피둥하게 찌가지고 입만 열었다면 막 거짓말이거든. 자기들끼리 경선할 때 손에 임금왕자를 떡 써준 걸 보니까 말이야. 밑에 같은 아파트 사는 할머니가 임금왕자를 써줬다. 그게 거짓말이잖아, 그게. 그런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여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런 사람 얼굴을 본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그 양심이 완전 마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자기의 그 살아온 내역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군 경력 때부터 군을 면제받은 그때부터 이제 나왔으니까 엑스파일이란 책이 나왔잖아요. 윤석열의 엑스파일이란 책이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은 군 면제받을 때부터 그게 다 나와 있다고. 그 뭐야 그 공직자가 골프 치러 가면 되나? 골프 치는 그 비용을 딴 사람이 말이야. 응? 그 사람이 현재 구속돼가 있고, 그럼 자기로 인해서 구속이 돼 있잖아. 그러면 그 양심으로 돌아가면은, 야, 그러나 그뿐만은 아니잖아. 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느냐고.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양심이 있다면은 부끄러워서 진짜 그 눈물을 흘려도 얼마나 흘려야 되느냐고. 그리고 자기가 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남을 위해서 피해본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다 갚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무릎 꿇고 참회의 눈물을 진짜 폭포수처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저 극한 직업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피눈물 나는 그 노동을 해서 벌은 돈을 불우이웃을 위해서 희사를 해라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탕감이 된다고. 가야 할 곳이 그것이지 무슨 놈의 대통령이 되려고 건축되느냐고. 그 사람이 가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한 100명이 쫙 몰려가지고 악수하고 눈도장 찍고 세리 난리 천둥을 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안철수도 그런 이야기하대. 그런 세력들은 절대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니까 절대 국민들은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안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그런 그 똥파리 새끼들 한마디로 말하면 똥파리 새끼들이야. 똥파리 새끼들의 그런 것을 프레카드를 얼굴을 보는 것이 참 고통스럽다 이 말이지. 참.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어렵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해놨는데 그걸 다시 빠꾸를 시키는 게 아니고 더 이제 검찰을 강화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런 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검찰 개혁을 또 해야 되고 언론 개혁 진짜 언론 개혁 해야 된다고. 언론 개혁, 교육 개혁, 혁명, 교육 혁명이지. 그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선거혁명도 일어나야 되고 오직 할 것이 천지백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국언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원래부터는 엄청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잘 된다는 것은 뭐냐고 거기에 경맞는 이제 지도자가 나온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이야 3대락부터 해가지고 18여왕은 그 다음에는 천의 원래라고 딱 정해져 있다고. 뭐냐? 허시성을 가진 사람이 천하의 권력을 잡게 됨으로써 이 세상이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이 개감유력에도 나와 있고 또 모든 예언서에도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구냐고. 이 김성기가 누구냐? 뭐 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서러운 것도 뭐든지 보면은 영화를 보더라도 주연이 있어요. 주연이 있으면 또 옆에 조연이 있습니다. 주연만 있으면 뭐 되는가? 조연도 있고 양념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뭐 안 그래요? 무슨 음식을 먹더라도 말이에요. 그 뭐 깨소금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뭐 후춧가루도 들어가고 고추도 들어가고 뭐 그리 섞어야 재미가 있지 그냥 뭐 하나만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 옆에서 보조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재미가 있어요. 그 수상한 그녀인가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조연이 참 잘해요. 조연하는 사람들이 뛰어나니까 그 영화가 더 재밌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초안지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초안지는 보면은 항우하고 이제 항고자하고의 싸움인데 뭐 총영 교수도 말씀하시다시피 뭐 싸움 하기만 하면은 뭐 항우가 백전백승이야. 막 노상 깨지는 것은 저 항고조가 노상 깨진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 유방이지. 유방을 항고자라고도 하는데 그막 천하장사니까 역발산 기계세가 이제 항우라고. 그러니까 전쟁 가면 항상 이겨요. 노상 깨진다고. 그런데 운이 어떻느냐 하면은 항우는 뭐냐니까 처음에는 엄청 기운이 좋아요. 쉽게 말해서 용두삼이야. 처음에는 용대가리처럼 엄청 커지다가 끝판에 가서는 사가리 진다고 뱀꼬리가 돼버리는 그런 운이라고. 그런 운이고 항고전은 처음에는 이제 사두 용미라. 처음에는 뱀 대가리로 시작하는데 끝에 가면은 이제 용의 꼬리로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쟁에 노상져다가 마지막 한판 그 한신이를 등극시켜 가지고 한신이가 원래 저기 이제 그 항우의 직검낭으로 있었다고. 창제비로 있었는데 자기 재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유비한테로 가버린 거죠. 항고자한테 유방한테 갔어요. 유방한테 갔는데 유방한테 가니까 이제 유방 밑에 그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한신의 인물을 알아보고 그 중용을 했다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참모 총장을 시켜가지고 군의 모든 것을 군을 통솔할 수 있는 대원수로 이제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 한신을 등장을 시켜서 한신이가 막판에 한판으로서 이제 전세를 역전시켜서 결국 이제 초패항이라죠. 항우를 초패항이라 그러는데 그 자기 부인이 우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미인도 그날 밤에 자살해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토마라고 그 항우가 타고 다니는 그 말이 있다고. 그 까만 말인데 까만 말도 이제 결국 강에서 이제 자살해요. 말이 강에 뛰어 들어가지고 죽어버려요. 죽고 나니까 이제 이제 항우가 이제 느끼잖아요. 이게 이제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자결해요. 자결. 항우도 자결한다고. 힘으로서는 이길 수가 항우한테 이길 천하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결을 해서 그래 죽죠. 그렇듯이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낸다 이 말이야. 이번에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고. 하늘이 내는데 지금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뭐 허경영은 완전히 뭐 흑살에 쭉지로 보이잖아요. 뭐 1.2%가 뭐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내가 내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몰려간 거지. 내가 보면 똥파리인데 똥파리들은 전부 다 이재명, 윤석열 앞으로 또 돌격 앞으로 지금 다가 있고 참 세상은 이제 지금 천심 가진 자를 찾으니까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눈에 전혀 당선 가능성이 제로로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분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실 그런 분이 틀림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이때까지 뭐 삼성 살리기, 상속세 폐지 그 운동할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창당대회를 할 때부터 또 그 창당대회 그 이전부터 한결같이 이렇게 믿고 따르던 분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삼삼 정책지도 많이 돌리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 이제 대선 운동에 남아 있는데 이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런 천심을 가진 사람들, 천군들이 이렇게 추린내잖아요. 추린내는 거야. 추린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또 총재님을 따르는 천군들을 이제 하늘에서 추린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이제 사살사살 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녹화를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22일 이후로 튼다고 하니까 그거 좋네요. 보니까 18일이 이제 내일 모레 어제가 정월대보름 지났고 내일 모레 18일 날이 이제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이민시가 지나고 행주 산성에서 그때가 이제
대통령 출마한다고 이제 선언을 하신 그런 날이거든요. 예비후보 등록은 아직 안 했고 내가 대통령으로 나간다라고 출마하신 것이 행주산성 그 대천문 앞에서 하셨다고. 거기서 하시면은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그 풍수지리적인 어떤 또 운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맞게끔 이제 대통령이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살살 불겠네요. 그래서 거기 나가시 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시죠. 내가 왜 사자 토론을 못 나가게 됐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서 그것이 참 대통령 당선에 이제 지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총재님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스크린으로 이제 부산에서는 차량 16대가 다 움직여요. 그리고 각 구마다 한 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동구 중구는 이제 한 대 가지고 두 개가 움직이는데 하나 또 이제 차량이 다 완전 배치가 됐고 경남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차량이 이렇게 어쩔 게 이제 부산 측에서는 이제 신영웅님께서 이렇게 큰 힘을 쓰셨고 또 어차피 이제 대통령 당선이 확실히 되니까 당선되고 나면은 그 50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은 다시 보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받게 되면은 이번에 그 차량 어떤 경비는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전을 받으니까 15% 이상 받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빌렸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한 몇 달 내고 나면은 그걸 받으니까 융통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아마 그랬어요. 하여튼 차량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렇게 깔렸는데 촬영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드는가 보던데 500만 원 정도 같으면은 뭐 500만 원에 대한 이자 한 몇 달 그 쓰면은 몇십만 원만 하면은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당선은 돼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받으면 되니까 자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차량으로 해가지고 차량 이제 이동할 때 그 차량에서 이제 총재님의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내주다가 또 간혹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당원님들 중에서 또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일장 연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한테도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온다면은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오늘 조금 전에 생각을 해놔봤습니다. 하니까 주로 이제 삼삼 공약을 좀 알려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작년 봄부터 희한하게 삼삼 공약을 외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다 외웠다가 또 요즘 또 뭐 또 다 잊어버렸다가 또 외웠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또 외웠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지금 이 판이 계속돼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오늘도 삼삼 공약 다시 한번 봤는데 뭐 유튜브를 쭉 보다 보니까 또 삼삼 공약이 외웠던 것이 다 잊어지게 되고 그렇더라고. 또 그런데 또 다시 보니까 또 외워지게 되고 삼삼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허경영 총재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할 때에 첫째 이제 뭐 우리나라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 대통령이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경력이 풍부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안보 대통령이다. 경제 대통령이다. 뭐 외교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죠. 거기서 삼성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 대통령을 할 때는 이제 유엔 혁명을 갖다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뉴딜 정책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약속을 이제 이때까지 살아올 때 엄청 고난을 겪어가지고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일을 한 번도 이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받지를 못했으니까 그것을 국민들에게 이제 베풀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도덕혁명 이제 이게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에게 생일 축하금, 생일 케이크, 생일 선물을 이제 주고 가족 사망 시에는 천만금의 이제 위로금을 또 준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첫째 이제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은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거기 이야기하면서 재원 마련하는 방법 뭐 그런 거는 대충은 아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선 공약을 중심으로서 해야 되고 타당의 이제 어떤 그 후보를 비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기분 같아서는 하고 싶죠. 애들 윤석열이나 뭐 안철수나 이재명은 뭐 어린애들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는 뭐 어린애들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 말을 다만 대중 앞에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타당에 대한 모든 그 사람들의 말은 일절 한마디도 안 하고 오로지 삼삼 공약과 허경영 총재님의 위대성 이것을 이야기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연습도 좀 해보기도 해봤는데 좀 갑자기 하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삼삼 공약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일단 혁명이 일어나야 되니까 혁명이 일어나야 되니까 첫째 이제 교육혁명 뭐 첫 번째가 뭐예요? 정치혁명, 정당혁명, 결혼혁명, 뭐 출산혁명이고 노후혁명이고 이제 부채혁명, 배당혁명, 소득혁명, 세금혁명, 그 다음에 이제 신불혁명, 교육혁명, 그 다음에 사고혁명, 13번이 뉴딜혁명, 금융혁명, 15번이 이제 취업혁명이죠. 16번 유엔혁명, 17번 화폐혁명, 18번 지역혁명, 19번 징병혁명, 20번 농지혁명, 농약혁명, 부패혁명, 어업혁명, 생활혁명, 보훈혁명, 노동혁명, 장기혁명, 도덕혁명, 장애혁명, 주택혁명, 벌금혁명, 황사혁명, 식수혁명 이렇게까지 가서 식수혁명하고 이제 농약혁명 할 때 이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기는 건강 대통령이다. 이것을 이제 부각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삼 공약을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것을 혼자서 뭐 떠들어 보았는데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제 영상 기록을 남겨드리니까 15일 날 이제 내가 퇴근하고 오면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가지고 저 폐차라고 이제 또 우리 저 현수막에 이제 부착하는 거 그리고 차량에 부착하는 그걸 뭐라 그러더라 폐차를 말고 뭐 하여튼 그 부착하는 그것을 받아왔어요. 받아오고 내가 아마 부산에서는 제일 먼저 받아온 것 같은데 아마 내일쯤 이제 택배가 올 것 같아요. 오면은 그게 이제 내일 밤에는 프레카드를 이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프레카드가 상당히 우리가 일반 뭐고 구정이나 뭐 박근혜 대통령 그 사면을 축하한다 할 때는 그 프레카드 쪼매냈는데 이번에 내려오는 건 좀 큰가 봐. 큰 것 같더라고. 그걸 하여튼간에 좀 다른 데까지 하루 만에 다 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다른 데까지 달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모레는 또 이제 동구에도 달아야 되고 한 50개를 달아야 되네요. 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대통령을 향해서 다가가는 마지막 이제 이 20일간의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참 불꽃으로 말하면 팍팍 터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3월 3일부터는 3월 3일이 목요일인데 그날부터 3월 8일까지는 이제 여론조사를 못 한다고 하니까 깜깜이 속에서 그때 이제 3월 5일이 경칩이고 하니까 경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간에 뭐 총재님께서 당선이 돼 가지고 완전히 뭐 이변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남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일반 텔레비 보면은 윤석열 하면 이재명이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종교의 결론부터 봐야 되거든. 종교의 결론부터 보고 강정산 가르침의 핵심 결론 이런 걸 쭉 이렇게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4대 성자의
결론으로 오신 분이 틀림없다.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이거든.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기회가 5년 뒤에 또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100% 당선이 되어 있다. 그리고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꼭 당선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판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겠다. 제도를 고치겠다. 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뜻대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구경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영화 드라마를 만들어도 그거 재밌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야 요놈들 허경영이가 사자 TV 토론에 놓으면 우리는 떡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차단해라.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뭐 이제 어떤 놈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겠지. 뭐 정무수석이 이철인데 정무수석이 했는지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지시를 이제 하면은 언론사에서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뭐 거기서 언론도 한 통속이야. 언론 이거 완전히 개혁해야 되고 관피아도 개혁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총체적으로 막 갈아엎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에도 이 말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막 금덩어리를 막 퍼붓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엄청난 축복의 땅이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민족인데. 그 이덕일 씨 말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고 깜깜하잖아요. 좀 힘들잖아요. 좀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완전히 바꿔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그랬다고. 그럼 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잖아. 그런데 있다는 것은 뭐냐고. 완전히 바뀐다는 거잖아. 안 그래? 그래 완전히 바뀌게 돼 있다. 오늘 완전히 바꾸겠다고 놓으신 분이 뭐냐고. 그 허경영 총재님이고 국가혁명당이거든. 그렇게 놓고 볼 때에 당선이 이미 돼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치를 연결해 보라고. 그래서 당선을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이야. 그것은 언제부터냐? 오래전부터 그렇지. 내 유튜브를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알므로써 허경영 총재의 당선을 확신한다 이 말이야. 내가 정말 그 인류 역사상 참 그 기독교를 뿌리를 뽑은 사람이라고. 기독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는 참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내 구독자는 적으면 좋아요. 이런 말은 참 진짜 함부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이때까지는 니체 말로서 대신해 버렸잖아요. 기독교인 중에 참 기독교는 한 사람도 없다 말이야. 니체가 그 말했다. 그까지만 내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말까지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저 목사 김경재라고 지금 이제 대선 이번 20대 대한민국 대선에 이제 출마한 14사람의 이제 그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이 김경재 씨라고 있다고. 김경재 씨가 정강훈 씨하고 사이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남남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소인과의 그 만남은 이제 이렇게 꿀처럼 달싹지근한데 언제 이제 이렇게 배반을 때리고 서로 헤어질지 막 돌았을지 모른다고. 그런데 군자들의 이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물처럼 담담하면서 또 오래 가고 그래요. 그런데 정강훈 씨하고 이제 김경재하고는 뭐 서로 이제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또 이제 또 지금은 엄청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정강훈 씨 이제 뭐 말도 어쩌다가 한 번씩 내 들어보면은 반야신경을 몰라. 이 사람 보니까 뭐 기독교 안에서는 뭐 성경은 뭐 이렇게 예를 많이 들면서 반야신경 하니까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려고 무슨 반야신경이 랄랄랄라라고 이렇게 하느냐고.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의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 쉬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알아야지. 그거 뭐 반야신경을 자기는 외우지를 못하니까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말이야. 반야신경에 대한 분별을 아주 배척시하지. 배척시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또 세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내가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이제 대가리를 좀 이렇게 이제 뭐 좀 깨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그만이고 나는 뭐 공부만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지도자 정신교육대 그 원장이 누굴까? 뭐 원장 총대장님은 뭐 허경영 총재님이시지만은 그 밑에 이제 또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그 사람이 누굴까 늘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렇듯이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기독교를 알다 보면은 또 불교의 세계를 또 알게가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강정사의 세계도 알게 되고 뭐 이제 진리를 탐구하는 그것이 강하게 되다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데 총재님께서 이제는 이번에는 당선 이제 된다.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다. 세 번째다 그러잖아요. 생장성 이래가지고 이제 다 발효가 됐다고 봐야 되죠. 아래 이제 이때까지 이야기하시던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던데 노태우 때부터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까지 7명이 대통령인데 그 7사람이 대통령이 된 데는 자영업 하는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찬성표를 던지니까 다 당선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밀은 사람들이 투표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건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누구를 찍어주겠느냐고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하루에 뭐 1000개가 이제 폐업을 하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원금을 갚아야 될 때가 됐는데 갚을 수는 없잖아. 그럴 때 1억을 준다 할 때 아이고 이게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허경영을 지지 안 하겠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지지하는 대통령 허경영 그러니까 당선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뭐냐?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하여튼 당선. 하여튼 재밌는 구경이 이제 한 20일 뒤에 벌어진다. 이제 이거예요. 하기야 뭐 나도 14명의 이제 대선 후보 가운데 내보다 나이 적은 애들이 12명이 되더라고. 내보다 연세 많으시는 분이 형님이 2사람 있고 형님 삼촌뻘 되지. 허경영 총재를 보고 형님이라면 안 되지만은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2분이고 내보다 나이 적은 애들이 12명이 된다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영상 기록을 남겨보고 이제는 어제처럼 테러를 봐도 기분이 테러를 안 볼 수 없지만 보게 되더라도 아예 무시를 할 겁니다. 허경영 총재님의 지지율이 0.00001이 오든지 99.9가 오든지 간에 신경 안 써요. 그런 의미에서 노래는 한 곡 할까? 목이 메어 불러보는 당신의 얼굴 황혼이 질 때는 생각나는 그 사람 가슴 깊이 새긴 삶 영원토록 잊을 수는 없는데 그 시절이 내 가슴을 울려주네 목이 메어 불러오는 당신의 이름 참 나란히의 나뭇잎에 잠별이 지면 정열의 불이 타든 yes 영원한 사랑 맹세하던 밤 흘러간 꿈 황혼의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영원한 사랑 맹세하던 바 흘러간 꿈 황혼의 레이지 이 노래 안 불러보니까 가사가 좀 왔다 갔다 그러네. 이사 허경영 대통령